그동안에 사실 선생님이 조금 못마땅했대. 이런 걸 왜 챙겨주시지 않으시지 섭섭한 부분도 있었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2월이 되면 종업식, 수료식, 졸업식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이렇게가 무엇인지는 내가 영상 뒤에서 이야기할게. 얼마 전에 유치원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를 만났어. 그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거든. 본인의 아이는 이번에 유치원에 입학을 해.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대. 그 후배는 현장에 있었을 때 사랑둥이 후배였거든. 나도 그 후배를 사랑했었던 이유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하다 보니 누구가 열광했을까? 아이들에게 잘하면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받거든. 엄마 아빠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 아이를 둘러싸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그 후배는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후배였던 것 같아. 딸을 낳았거든. 딸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의 후배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내 후배가 아이들에게 잘했던 걸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려받는구나. 본인이 아이에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간에 맡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내 아이에게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좋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고 좋을 거야 라는 전제하에 아이를 보내더라고. 그럼 선생님들도 어떤지 아니? 그 엄마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눈빛, 말투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내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본인의 친구 중에서 진짜 아이들에게 별로 잘하지 못하던 친구가 있었대. 그 친구가 자기 반 아이를 이렇게 민 거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지나가던 원장님이 보셨고 그 친구는 권고사직을 당했어.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가.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한 거야.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자기 엄마가 된 거야. 3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기간을 보내지 않고 있대. 왜? 그러면서 육아는 너무 힘들다고 한대.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래서 내 아는 후배가 아니 너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미워하면 어떡해? 아직까지 말 잘 못한다고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똑같은 교사였는데 나의 후배는 사랑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그대로 그 부메랑이 다시 본인 아이에게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아이를 폭력적으로 대했던 교사는 그대로 그 불안과 불신의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후배가 또 해준 이야기 중에 본인의 선배 중에서 아이들을 정말 차별을 많이 하는 선배가 있었대.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아이는 어차피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할 거니까.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면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서 늘 배우지 않아야 되겠다고 본인이 굉장히 굳게 결심을 하기도 했대. 근데 그 선배의 아이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화가 늦는 거야. 이게 선천성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발화가 늦게 터지는 아이. 그래서 5살 입학할 때까지 발화가 터지지 않았고 센터를 다니는 아이였어. 이 선배가 내 후배가 다니던 유치원에 본인의 아이를 입학을 시킨 거야. 그래도 예전에 본인이 근무하던 유치원이면 조금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배는 자신의 담임을 믿지 못하는 거야. 왜 믿지 못하는지 아니? 왜? 본인이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함부로 대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 담임 선생님도
본인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우리 아이 말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함부로 대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냥 본인이 지옥 속에 산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러기에는 내 후배가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담임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래. 너무나 다정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지만 엄마가 그 선생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야. 불신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는 불행 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지옥 속을 살아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후배와 나누면서 정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타롭게 살아야 된다. 나도 미숙했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 고백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한 살 한 살 성숙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 내가 던졌던 부메랑이 반드시 같은 형태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두잖아.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삶에 그런 진리를 깨우친 다음부터 모든 것들에게서 감사함을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신의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불신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잖아. 그것도 진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 그게 짧은 기간 내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긴 세월을 두고 돌아올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늘 감사의 부메랑을 던질 거야. 난 지한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매 학년마다 선생님들께 학기 말 되면 늘 감사의 편지를 쓰거든. 그런데 나도 사람인 관계로 진심을 다하여 감사한 것이 100가지인 선생님도 있고, 사실 엄마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이 있는 선생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혹시나 나에게 9가지를 섭섭하게 했더라도 학기 말 제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해주신 단 한 가지의 감사함을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해. 그 한 가지 찾으려고 들여다보잖아. 반드시 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쓸 때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와. 선생님이 그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언어와 행동이 이런 감사함으로 저희 가족에게 전달되었어요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쓰거든. 그럼 그게 더 진심으로 느껴져. 나는 학기 말에 받는 편지가 진짜 다음 연도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교사였거든. 학기 말에 어떤 편지를 받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로 좀 자랑스럽게 잘했다 하는 연도에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위로를 받아. 아, 그래, 나 잘했어. 근데 이거 알아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성과를 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 성과금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해는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해를 살았었던 연도도 있었을 거야. 그랬었던 연도에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편지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죄책감이 들거든. 너무 죄송하고 반성되고 나 조금 더 잘할 걸. 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눈 마주쳐줄 걸. 이런 후회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참 신기하다. 그 아이를 7살에 보내잖아. 진급을 시키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반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 엄마가 마지막 날에 주신 편지가 정말 왜 그리도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차량에서 만나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한 번 더 안아주게 되더라고. 사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었던 거에 비해서 엄마의 감사의 크기가 너무 크면 죄송하고 부끄럽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결심이 샘솟냐면, 아, 이렇게 감사함에 편지를 주셨던 어머니에게 진짜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 우리 지안이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졸업식을 하지. 그래서 나 우리 선생님께 지금 벌써 편지 쓰고 있어. 섭섭했던 거, 아쉬웠던 거, 이런 거 굳이 마지막 날에 쓸 필요 없다. 9개 혹시나 섭섭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찾아보면 반드시 한 가지 있다. 그리고 뭐도 감사하니?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게 1년 잘 보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비슷한 영상을 내가 예전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 영상 밑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선생님께 편지를 썼대. 그동안에 사실 선생님이 조금 못마땅했대.
이런 걸 왜 챙겨주시지 않으시지 섭섭한 부분도 있었대. 그런데 그런 거 다 잊고 그냥 선생님께 감사한 편지를 적었대. 그랬는데 그날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알아? 무슨 이야기야? 엄마, 우리 선생님이 엄마 편지 보고 울었어. 그리고 나를 안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순간 정말이구나. 불평불만을 해서 선생님에 대한 아쉬움과 불편함을 지적을 해서 선생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메랑을 던졌더니 선생님이 감사함을 보답하는 형태의 부메랑으로 받으시더라는 거야.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함을 찾아서 감사함의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이 우리 아이 인생에 단기간에 올 수도 있지만 긴 호흡을 두고 돌아올 수도 있다. 왜?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아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지. 선생님이 감사하지 않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어떤 가르침을 줘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겠니? 학기 말마다 엄마와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회상해보면서 편지 적어보고 전해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훗날 내 아이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과 배움을 향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 요즘 5장에 1,000원 하거든, 편지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다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교사로서 학기 말에 받는 편지는 그 어떤 성과금보다도 최고의 자기 개발이 되는 성취를 준다. 그래서 다음 연도를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내가 마지막 날 던진 이 편지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타로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편지를 받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 그 행복과 감사가 반드시 내 아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영향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꼭 편지 쓰세요.